이산 확률 변수를 배웠는데 이산 확률 변수, 이산 띄엄띄엄 떨어져 가면서 1kg 다음에 2kg 났잖아. 이 확률을 가지면서 변하는 걸 이산 확률 변수고, 연속 확률 변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에 취하는 확률 변수 X야. 확률 변수 X가 몇 개가 있지? 무수히 많지. 실수는 무한정거려. 어떤 것들은 쉽게 말하면 시간 같은 건 시간이 흐르는 같은 거에서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이야. 그 12시부터 3시까지 중에 그럼 12시부터 3시까지의 확률 12시부터 3시까지는 몇 개가 있니? 그 시간 포인트의 개념을 보면 무한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12시 31분 다음에 32분이 아니지. 31분 1초 다음에 2초가 아닌 거야. 원래 시간은 연속적으로 그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확률 변수 S가 몇 개 나오고 무한히 많아지는 거지. 그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알겠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어떤 구간에 뭐라 해놨습니까?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상 확률 변수하고 차이점이 뭔지 좀 느껴야 될 것이며. 자, 그러면 일단 이상 확률 변수를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었다. 확률 어떻게 되죠? 전체 나오는 경우에서 계산하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는 전체가 무한계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확률을 구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 두 번째 있어. 그래서 책 읽는 말하고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다. 두 번째 나온 말이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은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이지. 새로 생각하는 확률 밀도 함수.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을 이렇게 하죠. 확률 밀도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아, 확률을 구하도록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함수.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는 뭐라고? 그냥 확률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요거는 주어진다는 문제였어. 그냥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는 fx 함수라는 거지. 함수. 그래프가 주어지는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 성질을 만족해야 첫 번째. fx라는 건 fx 확률 밀도 함수야. 이 놈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래프가 이 말은 무슨 나라 말로 하면 그래프가 x축의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쪽에. 그 다음에 넓이가 곧 뭐가 된다? 넓이가 우리는 이거 어디서 배웠지? 기하학적 확률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기하학적 확률이 뭔지 알죠? 그래프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억나시? 였는데 원이 이래 있고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의 확률이라든지 우리 배웠습니다. 전체 넓이분의 그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했던 기억나시? 맞지? 그러니까 넓이가 곧 뭐가 되냐 하면 넓이가 곧 확률이 됩니다. 넓이가 곧 확률이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가 곧 확률이고 그 다음에 참 전체 넓이는 뭐하겠니? 넓이가 곧 확률이잖아. 전체 넓이는 전체 확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fx 그래프가 왜 이쪽에 그려지냐 하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fx 그래프에 나타난다.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fx, y, fx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지금 여기서부터 가죠. A에서 또 B까지 많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요 구간에서 다른 그래프는 안 그려져 있는 거야. 요 부분은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요 놈의 넓이가 보면 뭐 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넓이가 얼마란 말이야? 1이 된다. 전체 넓이가 1이 되는 거지. 그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기를 여기까지 온 다음에 내가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인데 물어본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A와 B 중에 요게 될 확률을 물어본다는 뜻이지. 그럼 요거 사이에 뭐 넓이가 내가 원하는 확률이라는 뜻이. 그럼 이게 왜 이쪽에 그려져야 되지? 이 넓이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뭘로 구하냐? 적분에서 구하자. 적분은 위쪽에 있는 것들은 양수지만 아래쪽에 있는 것 적분하면 음수되잖아. 확률이 음수가 될 수는 없지. 알겠지? 그래서 위쪽에 그려져야 되는 뜻이. 넓이가 곧 확률이니까 전체 넓이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뜻이죠.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P, 요거 읽고 P, A보다 크거나 같고 확률은 아주 X다. B보다 작거나 같게 될 확률이지.
이 말이 맞지? 이 확률은 무슨 말이? 곧 넓이잖아, 넓이. 즉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부터 B, 요 A부터 정말 헷갈린다. A부터 말고 A에서부터 B까지 fx, dx 그놈을 적분하면 그게 바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될 것이고 그게 곧 확률이 된다는 뜻이죠. 확률을 뭐로 구한다고? 넓이로 구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적분을 어떻게 하나? 됐나? 만약 이게 지금 전체는 책에서 정리되어 있는데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적어보면 책에 이렇게 됐습니다. 범위가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뜻이죠. 단순한 그림. 책에 그럼 여기까지가 전체 넓이가 되겠지.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를 하면 뭐가 되겠니? 그 말이 전체 넓이는 1이 된다는 뜻이죠. 지금 요게 A고 요게 B야 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요거. 그러니까 A와 B가 내가 확률로서 S를 득 찍었는데 요 사이에 쓸 확률이지. 요 사이에 쓸 확률은 요 놈의 넓이가 곧 확률이라는 뜻이지. 원래 확률은 뭔데? 전체 분해잖아. 근데 전체 넓이가 얼마나? 1전 1분의니까 요 자체가 바로 넓이가 확률이 되고. 그래서 말따라 5만을 얘기하는 책에 있는 기호가 그 말을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 말로 정리한 게 이 말이고. 이해하시겠죠? 그게 지금 확률 밀도함수야. 자, 근데 확률 밀도함수 문제가 예전에는 이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단어는 원래 수원에 있던 단어인데 옛날 수원에 있던 단어이고 수원은 문이과 공통이었단 말이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우는데 그때는 적분 안 배웠다? 그럼 이 넓이를 못 구하잖아 사실. 그래서 넓이 구할 수 있도록 fx 그래프를 직선으로밖에 안 줬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기출 문제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직선 문제. 근데 이제는 곡선을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적분 배웠잖아. 맞지? 그냥 그렇게 달라져. 보면 일반적인 문제들 직선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1번부터 여기까지가 확률 밀도함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확률 밀도함수가 뭐라고? 그냥 확률을 도와주는 그래프. 그 그래프의 특징은 반드시 위쪽에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넓이가 1이고 내가 원하는 확률은 넓이가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1번부터 풀립니다. 이게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fx가 확률 밀도함수의 합니다. 제일 친해야 될 게 이 fx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림 그리지 않고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보고 이게 지금 확률 밀도함수야. 그 다음에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x는 0에서부터 4까지. 너무 편한 대로 하세요. 쌤은 두 번째 방법을 좀 권장하고 싶어. 일단 자, 요건데 물어봤는 거 이거잖아. p 확률은 뭐지? p 확률은 뭔데라고 하면 0에서부터 x가 이래야 될 확률은 뭐거든. 수학적 식으로 풀면 k 값을 먼저 일단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제일 순위대로 수학적 식으로 풀면 어디서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4까지 kx 적분하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지금 전체는 1이 돼야 됩니다. 나오서 k 값을 구할 수 있고 k 값은 뭐지? 얼마 나와? 적분하니까 2분의 1x의 제곱 k 2분의 1의 제곱. 맞죠? 얼마 돼? 2분의 k 4야 4까지가 그래. 맞지? 여기 4까지 4는 얼마? 4에 4 쓰니까 16이잖아. 그럼 8k가 8k 빼기 0은 0이잖아. 요게 지금 얼마나? 1입니다. 라고 해서 k 값이 얼마지? k는 얼마인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요 확률은 뭔데? 인터벌 어디서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3까지. k가 8분의 1인지 알고 있으니까 8분의 1 뭐가 돼? x 요거 맞지? 요게 계산하면 됐어요. 여기다 보면 다 되지. 적분하면 얼마 되지? 16분의 1 x 제곱에 3 넣고 6 넣고 이렇게입니다. 얼마? 16분의 27가 이상하지? 이상한 계산 못다 했어요. 분해. 왜 이거보다 큰 수가 나오고 싶대? 이게 확률이지. 이게 답이에요. 맞지? 3의 제곱입니다. 왜 구하면 되고? 됐습니까? 됐죠? 별거 없지? 요렇게 한번 해보셨습니다. 예전에는 적분 배우지 않았을 때는 적분 이렇게 계산 못하니까 이렇게 계산해봐요. k, y = kx는 뭔데? 확률 밀도함수는 직선이잖아. 어디 지난 직선이지? 원점 지난 직선.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래 되면은 안 되지. 아래쪽으로 되지면 안 되니까. 이해됐죠? 0보다 이래. 여기 4, 0에서 4.
2개. 그럼 4는 얼마 나오지? 4K 나오지. 맞지? 됐어. 전체 넓이 얼마나? 1이지. 요게 전체 넓이. 밑변 얼마? 4. 높이가 얼마? 4K. 16K가 8K지. 8K가 1 나와야 되니까 K는 얼마? 8분의 1 들어가. 이거 8분의 1이니까 얼마 되지? 2분의 1 되나? 맞나? 까지 안 했어. 이제 물어봤는 거 없을 것 같아. 0에서부터 3까지. 요까지 돌리고. 3은 얼마 나와? 요 직선이 뭐지? y 이꼴 8분의 1x. 3되니까 얼마 나오면? 원하는 요놈 넓이를 이렇게 하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3을 되니까 3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지. 16분. 맞지? 그럼 편한 대로 풀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쌤은 뭐 두 가지 다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데, 됐죠? 이게 확률 감수. 두 번째 문제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이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2a 이렇게 있고, 하나는 2분의 a 그러면 x 마이너스 a 이렇게 있고, 구간함수는 0보다 커나갖고 x가 그러다 2보다 작은, 그것들은 5이고 2보다 커나갖고 4보다 작아갖고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이죠. 그때 물어봤는 거는 확률 P 1에서부터 X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스몰 값이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계산 하겠습니다.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어떻게 계산하지? 인테그랄 계속 수학적으로 보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이거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그 다음에 dx 하나,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부터 4까지는 저놈을 적용해야 되겠네. 2분의 a에 x 마이너스 a 저놈 dx 계산하면 답이 얼마 나야 되지? 1이 나야 돼.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쌤이 a 값 구하면 그 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인테그랄 1에서 3까지잖아. 하면 이렇게 하죠. 1에서 3까지는 1에서 2까지는 뭐 해야 돼? 요거 하고 적분하고 맞지? 더하기 2에서 어디까지? 3까지는 요거 적분해놓는 게 내 원하는 답이지.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적분 계산해보도록 하시고 그냥 그림 안 그려서 보도록 할게. 그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분량 말 그대로 대수 적분은 대수야. 대수랑 기하 두 개 있는데 지금은 완전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해서 문제 풀면 되고 이걸 딱 하나 그러겠잖아. 다른 양으로 그래프만 그려보면 이래야 되는 거지. 표준 그래프만 그려보자. 둘 다 지금 직선이잖아. 직선.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넓이 구하기 쉬워요. 자, 영역들이 얼마? 영역들만 2a 2a가 여기 지키면 되나? 안 되지? 위에 지켜야지. 그래서 여기 2a 여기 때 2a 2는 얼마 나오면 여기 2일 때 여기 요런 식으로 맞지? 그 다음에 또 왜 됐니? 인마 2는 얼마 나오지? 0이네 맞나? 그 다음에 얼마 나와? 4는 얼마 나와? A가 A는 이쯤 돼. 요 넓이 얼마 되는 거야? 1 돼야 되지. 요수가 전체를 요 넓이는 얼마지? 높이 2에 요 넓이 요 넓이 얼마? 여기 지금 A가 맞지? 밑변이 2고 높이가 A니까 A지. 너무 쉽잖아. 그게 얼마나 됩니까? 2 A가 얼마나 됩니까? 3분의 A 자체 3분의 4는 3 그 다음에 물어보기를 저놈 넓이 물어봤잖아. 1에서 3까지 이게 넓이 3 요 넓이 맞지? 그럼 이제 요 넓이 올라가면 뭐 길에 비해도 좋고 사실 요 직선 구한 다음에 함수 바꿔야 되고
요거 전체 넓이가 얼마지? 자, 해보자. 요 직선 이름 찾으면 제일 쉽고, 여러분. 그래서 해도 좋고, 여기 지금 1이잖아. 요 상은 여기가 어떻게 봐요? 다른 거 맞지? 다음 요 넓이가 똑같나? 넓이에 비해서 몇 대 있으면 1대 2. 그럼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요 석탄은 그 넓이가 얼마나? 밑변이 얼마야? 2고 높이가 3분의 1만 전체 넓이는 3분의 2잖아. 요는 큰 삼각형 넓이가 얼마나? 3분의 2야. 근데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다. 전체 3분의 2야. 근데 요 삼각형 요거랑 기레비가 몇 대 있으면 1대 2잖아. 그럼 닮은 것이 닮은. 넓이가 뭔데? 1대 4가 되지. 전원 넓이가 뭐냐면 4분의 1이 된다는 것이야. 누가 이렇게 생각했어?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선 구하면 제일 쉽죠. 그러니까 접근을 안 하고 싶어서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어. 이 직선의 이름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잖아. y제곱이 지금 얼마냐? 3분의 2야. 그러면 이건 y는 으로 치면 3분의 2가 y제곱이고, 기울기는 요 세까지 얼마 같지? 2 같잖아. 2 같잖아. 2 갔을 때 밑으로 얼마 내려가니? 마이너스 3분의 1 가지. 이거는 직선이에요. 얼마지? 분모는 3을 곱하니까 6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했으네.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요놈이 주어진 직선이다. 내가 지금 여기다 1 넣었다. 1 넣으면 얼마 나와? 3분의 1 나오지. 여기에 지금 얼마? 3분의 1이 된다. 3분의 1. 맞죠? 3분의 1. 요놈 넓이면 얼마 되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 되지. 1이가 1. 아, 네. 1변 1 높이 3분의 6분의 1.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요거는 3이잖아. 요 직선은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잖아. 요 직선은 2,0랑 써. 2,0랑 어디잖아. 2,0랑 그 다음에 4,3분의 1 이렇게 해서 직선을 또 구할 수 있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좋은데 쌤 푸는 게 더 쉽지 않아. 이거 전체 넓이는 얼마인지 알잖아. 이게 지금 1대 2니까 닮으니까 전체 넓이 얼마야? 4분의 1이지. 이거 훨씬 쉽지 않아. 모두 마찬가지로 쌤이 그냥 그렇구나. 직선 모였을 때도 좋고 전체 넓이가 지금 2 갔을 때 높이가 3분의 1이니까 요 전체 넓이가 3분의 1이거든. 3분의 1 대 4분의 1 빼니까 11분의 1이 되는 거지. 오늘 다 알지. 그래서 하면 여왕 전체 넓이는 12분의 3이 되고 맞죠? 얼마야? 4분의 1이 되나? 그게 내가 확률이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번 문제를 선생님은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거 여러분들은 적분으로도 한번 계산해볼 필요가 있겠죠. 적분도 연습해야 될 겁니다. 계산하는 거 그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시간 몇 시쯤 되지? 여기까지 가려면 예리도 끊기면 좀 어중중하니까 10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했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했던 연수 확률 변수는 어려운 거 없어. 지금 했던 건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 그냥 확률 밀도 함수라는 한 개밖에 안 나왔다. 그 뒤에 이제 그놈의 평균, 이제 연수 확률 변수에서 평균하고 또 배운다고. 그건 헷갈리니까 이 사람 지금 요건 딱 끊었나. 요까지 제일 중요한 게 연수 확률 변수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게 뭐야? 그냥 확률을 도와주는 어떤 함수입니다. 알겠죠? 수능 시험 치면 딱 한 문제 요거 나오는데 지금 했던 요게 나온다. 별거 아니지만 알겠죠? 어떤 성질이지?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x 위쪽에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넓이가 곧 확률을 나타내고 전체 넓이는 1이니까 그 세 가지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됐죠? 자, 연소 확률 변수. 자, 이 연소 확률 변수의 이번에 예전에 마찬가지로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한 거고요. 평균과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볼 건데 개념 설명은 이상 확률 변수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단 적어보자.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읽어보면 이랬다. 연수 확률 변수 x가 구간, 폐구간입니다. 알파보다 커나갖고 x, 베타보다 작거나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 구간 내에서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하며 x가 될 수 있는 요 안에는 모든 값이 될 수 있다는 뜻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단 하나 있지. 뭐가 있나? 인터그랄. 이게 뭐 연속 확률 fx야. fx라는 놈이 확률 밀도함수 fx가 요 범위 내에 있는 연속 확률 x가 이 구간 내에서 모든
값을 취할 수 있는 x며 그러한 x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가 fx라고 할 때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지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이게 뭔데? 전체 넓이를 말하지 이건 항상 뭐가 돼? 1이지 이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 것 까지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물어보기로 첫 번째 물어봤는 게 평균을 물어봤습니다 공식으로 써줄게 평균이 뭐냐 하면 이래 됐습니다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x, fx, dx 이게 평균인데 왜 이런 공식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쌤하고 우리가 이상확률 변수에서 이거 배웠잖아 expectation x가 뭐였지? 다음 또 얘기하는 시그마 xi, pi 이게 지금 평균이었어 그래서 리딩 확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시그마 pi입니다 뭐라고? 평균입니다 누구의? 요놈의 이렇게 읽었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똑같아 이 시그마는 더한다는 합의 기호잖아 근데 2, 3일 때 더하는 거고 인테그랄은 연속적인 합이지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일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확률이잖아 우리 알고 있는 이게 뭐냐? fx, dx fx, dx 이게 바로 확률입니다 확률 밀도함수 확률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시그마 pr 요놈의 평균들이 좀 말해줬다 이게 왜 확률이냐 하면 fx라는 건 y 값이거든 그래프의 y 값 함수값 이게 확률이거든 그놈들 지금 인터넷 말 이렇게 했잖아 시그마 pr 맞지? 시그마 pr 이게 시그마 pr 확률 평균입니다 누구의? x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fx, dx가 PR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역할을 하고. 이게 뭐 fx, dx가 뭐야? 그럼 이런 거야. 제가 설명합니다. 적분을 설명하고 배웠기 때문에 알고 이 적분을 여기다 치자. 어떤 그래프를 여기다 치자. 그럼 이게 y축 fx야. 설명할게. fx입니다. 여기서 지금 확률 밀도함수, 즉 주어진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이 뭐가 확률이라고 하면 넓이가 확률이라고 하지. 넓이가. 한번 잘 봐. 요 놈에 내가 넓이를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구분 부족을 배웠던 기억나지? 구분 부족에서 원래 요 놈을 몇 등분 하는 거? n 등분 하잖아. 라고 할 때 요 놈이 하는 역할이 뭐지? 밑변이야, 밑변. 델타 x, x의 변화라. 밑변. fx가 뭔데? 각각의 함수값들 높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밑변, 높이, 곱하면 뭐죠? 넓이, 사각형 넓이. 넓이가 곧 확률이잖아. 시그마, pi, 확률이 이렇게. 이해됐나? fx, dx가 왜 확률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테그랄 왜 해야 돼? 이거는 뭔데? 그 놈 넓이를 다 더했다는 뜻이잖아. 완전 맞네. 인테그랄 fx, dx죠. 그게 지금 1이라는 뜻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시그마 역할을 할 것이며 fx, dx가 뭐라고? pi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읽어야지. 이거 뭔데? 평균입니다. 이게 평균인 거야. 그럼 이건 뭐지? vx 한번 적어볼까? vx. 자, 두 가지 적어볼까? 수학적 정의식. 원래 분산의 수학적 정의가 뭐지? 수학적 정의. 분산의 정의가 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몇을 배웠잖아요. 원래 정의가. 그래 안 적어볼까? 다 까먹어버렸지. 죽이고 있어. 알파 이럴 때. 편차가 뭔데? x 빼기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fx, dx. 이래야 되는 거지. 시그마 pr 이렇게 있는 거야. 평균이가 누구야? 편차 제곱의 평균 여기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뭐까지? 하고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지. 이거는 정의식이고 정의를 했고 계산을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외워야 되겠죠. 요를 한번 적어보면 vx라는 건 제곱의 평균 어떻게 적혀요? 제곱 인테그랄 그래 이거 맞지. 제곱의 평균 알파에서 베타까지 제곱의 평균 x 제곱의 평균 fx dx입니다. 제곱의 평균식 읽을 수 있겠죠?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이 뭐잖아. 다 계산하시고 평균은 n이라서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분산이지. 그러니까 이걸 리딩해봐. 이게 무슨 뜻이야? 제곱의 평균 이래야 되죠? 이게 제곱의 평균이고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쌤 말하는 이도를 알겠습니다. 그치야. 똑같으면 똑같고 표현 방법이 단지 인테그랄로 표현하는 거.
그럼 계산할 건데, 그럼 일반적으로 fx 확률 밀도함수 fx가 얼마인지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뭐 3x 플러스 2라고 해줬다 치자. 만약에 그럼 계산 어떻게 하면 여기다 3x 플러스를 넣는 거야. fx 그럼 곱하면 뭐냐? 3x 더하기 2x를 적분해서 높은 빼면 그거가 평균이 되냐. 이게 수학적 개념이 상당히 복잡한데 쌤 그냥 간략하게 생각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했고 이게 왜 확률이 되는지 알겠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 fx가 사실은 높이 역할을 하고 알겠어? 세로 dx는 밑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형 넓이를 말하는 거죠. 구분 구조에서 앞에 안 찾지. 그러니까 넓이하고 확률이 있다는 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시그마 xi p가 왜 평균인가 이런 물어보면 쌤 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다 얘기했잖아.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다 해봤었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척대어가지고 지금 쌤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연수 확률 변수 문제는 사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당연히 무도 더 쉬운 거고. 됐어? 바로 계산하러 가도록 하자. 됐어? 자, 요 계산, 이렇게 연수 확률 변수는 요 계산하고 요 계산하고 뭐가 더 편한데라고 하면 뭐가 더 편하겠냐? 별 큰 차이가 없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식이지 사실. 알겠죠? 큰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편한 데 가세요. 자, 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 문제 풀어갑니다. 3분부터.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 쉽게. 3번. 문제 한번 보자. 3번 구간, 폐구간 0과 2 사이에서 치하는 값이 0보다 커나 같고 확률 변수 x가 되는 값들은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요거를 왜 줬는지 알겠죠? 뭐라고 했는가? 들어보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를 하게 됩니다. 적분하게 되면 항상 뭐가 된다고? 요걸 기준하는 거잖아. 근데 다음 주어진 그래프가 있는데 일단 주어진 그래프가 지금 그냥 직선으로 표현됐으니까 굳이 적분 안 하고 바로 a가 구할 수 있지. 이렇게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래 생겼다. 이게 지금 2고, 여기 A. 요 주어진 요 직선 이름이 y = fx 확률 밀도함수인데, 그럼 fx식을 우리 구할 수 있다. A 값부터 구할 수 있겠죠? 확률 밀도함수는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요 삼각형 넓이가 1 돼야 돼. 그게 지금 요 말이지. 바로 계산하자. 적분 안 하면 바로 계산하자. 물론 이 fx라는 식을 직선으로 두점 알고서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그냥 구하자 생각하고. 어떻게 하죠?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넓이니까 2 곱하기 a가 얼마나 해야 되지? 1 나야 되니까 a 값은 1인지 알겠죠? a가 1이야. a가 1이면 이 fx를 구할 수 있지. 직선 이름 구할 수 있잖아. y는 fx는 어떨까? fx라는 놈은 y 제편이 지금 얼마야? 1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씩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fx를 구했는 거야. 그 상태에서 물어봤는 거야. 그러면 평균은 했잖아. 평균은 뭐라고? expectation x.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한다고? 인테그랄. 한 번 더 적어줍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2까지지. 그 다음에 x fx인데 fx가 얼마인지 보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 이게 fx야. 그놈 적분하면 됩니다. 계산합니다. 0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 곱하기 적분 없습니다. 다 정리해야 됩니다. 더하기 x. 그놈을 적분하면 되겠다. dx. 해보자. 안 까먹었지? 더하기 1하고 떨어진다. x로. 그러면 x 3수 될 것이고. 마이너스 떨어지는 것보다 6분의 1이잖아요. 적분은 계산이 더럽고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놈에다가 2 넣고 0 넣고 넣고 뺄 건데 0은 넣어가지고 없어질 것이고. 2 넣으니까 8이니까 얼마지? 3분의 4가 되나?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지. 그럼 2는 들면 2가 되나? 플러스 2. 이게 내 원하는 답이. 답이 얼마지? 3분의 2가 되나? 평균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답 3분의 2. 근데요, 이거랑 시그마 PI 있잖아요. 그거랑 차이가 구간이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 요놈은 연속 확률이고, 그거는 이상 확률이고. 그럼 뭐가 차이예요? 오. 이산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거야. 연속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다 캐주거잖아.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이산은 어떻게 그런 말이 없어.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런 말이 없으면 구분되는 게 fx라는 확률 밀도함수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연속이지. 확률 밀도함수는 이상 확률 변수에서 나타나지도 않았잖아. 그럼 확률 밀도함수 왜 있지?
확률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산 확률에서는 그게 없더라도 그러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 수학적 확률을. 근데 연속 확률에서는 전체 시간이 뭐가 된다 했지? 무한계가 된다 했어. 무한계니까 직접 계산 못하니까 그래프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확률 밀도함수가 나타나는 문제는 무조건 연속 확률 변수고 하고 문제에서 그렇게 언급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 특별히 안 합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차이 좀 있습니다. 그게 3번 문제. 4번. 자, 4번은 상수 K에 대하여 K 값이 뭔지 모르는데 함수 fx는 함수가 여기 fx는 K 곱하기 x의 제곱 이차함수네. 근데 구간이 지금 x의 구간이 스몰 x 입력값이 구간이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지금 뭐라고?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이게 확률 밀도 함수야. 마치 그럼 뭐 어떻게 하면 K 값 구해야지. K 값 어떻게 하면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어떻게 해서 되지? 인테그랄. 이놈은 우리가 그림 그려서 계산 못하죠. 2차 함수니까 곡선으로 분산을 보내면 적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K 곱하기. K는 숫자가 튀어나와도 된다. 1해도 상관없다. 그냥 해도 상관없고. K 곱하기 X제곱에 dx. 이 결과가 뭐냐면 1이 나야 되면 전체 넓이가. 그래서 K 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자, 적분하니까 얼마 되지? 3분의 K의 X의 3승 끝났죠? 거기다가 넣고 몇 번? 뭐 넣으면 0 넣으면 몇 번일까? 1 넣으면 얼마 되지? 3분의 K가 되나? 그게 얼마나? 1이다 그러지. K가 얼마지? K는 3입니다. K가 구했고 그때 X의 뭐 분산을 구하시면 분산 구하려면 먼저 뭐 알아야 돼? 평균이 항상 평균을 구해서 expectation X부터 구해야 되겠죠. 평균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평균은 공식도 저거 어디서 어디까지야? 0에서 1까지 x fx인데 fx가 이게 fx야. k가 3이니까 3x 제곱이 되겠지. 됐어? 그놈 dx 이게 지금 평균이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요거 얼마야? 3x에 몇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적분하면 얼마 되고 4분의 3x에 4승인데 뭐 1로 넣어봤자 값 금방 나오네. 얼마지? 4분. 이게 지금 평균을 구해놨어.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하라.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자. 편차를 다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Vx를 구하죠. 분산은 자 식을 한번 적어볼게. 제곱의 평균은 왜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제곱의 평균이지. fx인데 fx가 얼마지? 3x 제곱이지. 요거 제곱의 평균이지. 도놈 빼기 평균의 제곱은 무슨 장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겠다. 요놈은 3x의 4승이잖아. 됐죠? 적분하면 뭐니? 바로 5분의 3 되는 건 알겠지. 5분의 3 x 5승인데 넣는 건 뭐가 5분의 3 빼기 16분의 9. 여기에 나와는 분산이 되겠죠. 그건 계산하면 되겠죠. 충분해. 얼마야? 80분의 40 얼마? 48이가? 48이가? 맞지? 48 빼기 5, 45가 80분의 3이가 이게 분산이지. 그러면 분산으로 봤죠? 80분의 3이 맞습니다. 분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뺐던 내용과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은 적분 배합, 적분 계산만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합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적분을 먼저 배합니다. 사실은 통계파트 앞에 있는 거죠. 마지막에 3,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죠?5번은 fx가 연속함수 fx라고 말하죠. fx 어쨌든 0하고 1 사이에서 0보다 커나 갖고 x가 1보다 작은 범위내에서 지하수 모든 실수 x가 확률 밀도 함수 같겠네. 맞지? x에 fx라는 그런 확률 밀도 함수랍니다. 물어봤는데 뭐 평균은 expectation x야. 평균이 지금 6이랍니다. 분산이 3이라고 썼네. 오늘의 분산이 3. 그때 물어봤는 거 물어봤나? 다음에 값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다음 거 계산하러 봤더니만 이쪽은 0에서부터 1까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fx dx 얘 값은 뭔데? 이런 물어봤어. 다음 계산하면 뭐 하래요? fx가 뭔지 알아야 계산할 거 아니야. 그래서 풀어가면 해보자. 일단 평균이 6이래. 그럼 어떻게 써놨어? 평균이 6이라는 건 0에서부터 1까지 xfx 맞죠? 그거 했더니만 그게 답이 얼마라고? 그게 6이래. 이거 알고 됐어. 그 다음에 이만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fx dx 맞나? 5 빼기 36이가 그게 지금 3이다. 이렇게 줘. 그거 됐어. 이걸 fx 다 구할 수는 없잖아. 알고 있는 거는 이 모양을 알고 있는 거야. 이걸 전개. 자, 그럼 이건 왜 되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6이가 6 또는 곱하기 fx dx 이래 되는 거까지는 알겠습니까? 까지 알겠지? 그래서 인터그랄 fx를 뭐 하는 거야? 마치 시그마랑 똑같은 거야. 미안해. 마이너스 3이네. 이게 분배법칙을 하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인터그랄 0에서 1까지 x제곱 fx dx를 분호 빼기 2는 숫자가 튀어나가고 인터그랄 0에서 1까지 x fx가 되겠지. 빼기 3은 숫자니까 3 곱하기 인터그랄 0에서 1까지 fx dx가 될 거 아니야. 됐나? 요게서는 안 되시죠? 이게 얼마지 기존? 얼마지? 여기 39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건 얼마지? 6이가 6. 그 다음에 빼기 얼마지? 3. 그렇죠. 이게 1이잖아. 확률의 총합이 맞았지. 맞죠? 이해됐죠? 1이니까 답수. 24가 계산해. 24가 맞네. 그렇지. 이것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보다시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뭐였냐 하면 확률 밀도 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놈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배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x축의 위쪽에 그려져야 되고 넓이가 곧 확률이면 전체 넓이는 1입니다. 꼭 기억하고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구하는 공식 외워야 되겠네. 인터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x fx dx가 평균이고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x제곱 fx dx 빼기 평균의 제곱이 분산이 된다는 거. 그 모양 자체를 기억할 수 있겠지, 쟤네. 그래서 설명했으니까 좋아.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정규분포야.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속 확률 변수에 들어갑니다. 이까지는 이제부터 풀어야 될 것들의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규분포인데 어렵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제부터 쌤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키포인트,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주 목적 등등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좀 쉬워지는데 일단 정규분포라는 게 나옵니다. 정규분포는 뭐냐? 우리가 배웠던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뭐 어떤 분포가 여러 가지 분포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특별한 하나의 분포가 있었어. 뭐 있었는데 이런 중에 이항 분포가 하는 게 있었지. 맞지? 이상 확률 변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항 분포야. 이항 분포 한번 다시 공부해볼까? 언제 이항 분포를 쓰지? 이항 분포는 그렇지. 확률이 결정되어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몇 번이라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그게 이항 분포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해고 됐어. 자,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엄청 많아요. 연속 확률 변수는 많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연속 확률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 요거야. 정규. 요거만 배운다. 많아. 그러니까 대학교 올라가면 또 다른 어떤 우리가 fx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뭐지?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 그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는데. 맞지? 우리 고등학교 배우는 분포 상태는 그러한 그림들 중에 여러 가지는 많겠지만 우리는 딱 하나밖에 안 돼요. 정규분포. 그럼 정규분포인데 이 정규분포라는 놈은 또 뭘 가지고 있겠니?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겠지. 그럼 fx라는 놈이 그 놈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어떻게 생겨나가면 정규분포라는 놈 생긴 꼬라지가 선생님 기억도 못한다. 너무 목적했어. 책에서 빼렸죠. 왜 이렇게 빼렸죠? 루트 2. 그 다음에
이것도 이 파이 시그마 분해. 그 다음에 1 곱하기 2. 이게 뭔지도 모르죠. 이건 2.7 얼마나 쓰는데 무리수. 이까지 배우는데 어쨌든 그놈 내 다시 마이너스에 2의 시그마 제곱에 그 다음에 뭐 x 마이너스 외우지도 못해. 쓸 일이 없으니까. 이래서 이렇게 fx 그래프가 진짜 지나가서 생기는 거지. 이거 가지고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평균을 보고 싶어. 못 구하지. 평균은 뭔데? x 곱하기 이건데 그거 너 적분 못하잖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게. 다시 말합니다. 정규분포를 만나서 막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얘기합니다. 정규분포는 노말이라고 안 하고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노말 이렇게 표시하면 노말. 이 항표는 그렇겠지? 바이노미얼 그래서 그랬잖아요. 노말. x란 놈이 x란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노말. 여기다가 n 시그마 제곱 이래서. 그럼 이 n은 뭐냐? 라고 하면 평균입니다. 누구의? x의 평균입니다. expectation x라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알겠죠? 요 시그마는 뭐겠노? 표준편차죠. 표준편차를 적용한 거예요. 분산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지금 뭐 했는데? 적용을 하는 거야. 요 자리에 들어갈게.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는 다음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라고 하니까 못 구하잖아. 평균 못 구한다니까 우리가. 평균은 x 곱하기 2가 했는 건 적분해야 되는데 그 적분 못하니까 평균을 가르치는 거지.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었던 거지. 다시 이해됐습니다. 자, 연소 확률 변수랑 이상 확률 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입니까? 이상 확률 변수는 가지고 노는 게 뭐냐 하면 평균 분산 가지고 노는 거야. 맞지? 연소 확률 변수는 평균 분산 못 구할 수는 있지. 배웠잖아. 평균이 뭐였지? 인터벌 x, fx, dx라는 거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fx가 뭔지 주어지면 하면 되지. 그런데 대표되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표되는 분포 상태로 딱 와봤더니만 이게 정규 분포를 만난다. 그놈은 이 fx가 이렇게 더럽게 생기는 거야. 그럼 인마는 지금 뭘 못 구하니? 평균을 못 구하잖아. 우리 못한단 말이야. 평균 못 구하면 분산을 못 구하지.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딱 가르쳐 준단 말이야. 평균과 분산이 얼마입니다. 해준다고. 그럼 평균 분산 다 해줬냐? 그럼 뭐 배우란 말이야? 뭐 구하란 말이야? 확률 구하는 문제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확률은 뭐지? 이렇게 해서 확률은 뭐라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뭐라 했지? 넓이라고 했어. 마치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적분도 못한다 어떻게 구하? 그렇지. 그런데 이 정규분포는 그래프가 이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정규분포를 딱 만난 순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정규분포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네. 단지 이놈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몰라.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부드러운 종 모양의 좌우 대칭성 쌍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x가 당연히 x축의 위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x축이야. 이게 x축. 위쪽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합니다. 좌우 대칭. 그러면 정확하게 딱 반틈에 있는 요놈이 뭐가 하면 딱 가운데 있는 요놈이 평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밖에 없어. 다시 정규분포 곡선, 정규분포 그래프를 이용하여 우리가 넓이를 구할 건데 요 놈은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보지도 마. 이만 어쨌든 fx 확률 밀도함수가 너무 지저분하게 생겼어. 우리는 계산도 못합니다. 알겠지? 그걸 못하니까 평균과 분산을 못 구하죠. 그래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다음은 평균이 얼마고 표준편차가 얼마인 정규분포를 다릅니다. 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탁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만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딴 식의 그래프인지밖에 몰라. 그럼 평균이 만약에 3이면 이게 3, 평균이 이게 3. 평균이 2라 하자. 여기 2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그밖에 몰라. 그럼 표준편차는 뭐냐 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표준편차의 역할을 뭐라 했지? 표준편차는 분산의 루트인데 분산은 3포도잖아. 3포도. 평균에서부터 떨어지는 정도지.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면 분산이 크면 클수록 평균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왜 되겠죠? 모양이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표준편차가 작다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 마치 한번 예를 들면 평균주에 몰렸으니까 부족해지겠죠. 여기 시험을 한번 설명 다시 할게요. 일단 단지 이제 다시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야.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이딴 식의 그래프인 것밖에 몰라. 한번 다시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잖아. 이게 좌우 대칭이라는 내가. 이게 실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프에서 쫙 점근선 들어봤죠? 그래 쫙 가고 있는 상태야. 그런 그래프인데 전체 넓이가 얼마지? 1이죠. 전체 넓이는 전체 확률이니까. 그래서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 넓이는 얼마게? 이쪽의 넓이가 0.5지. 이건 얼마야? 이것도 0.5인 것도 알 수가 있어. 됐어. 그런데 이 정규분포 곡선은 이런 거야. 이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아까 얘기했을 때 평균이 만약에 지금 m인데 m 요걸 표시하는데 평균이 만약에 3이에요. 평균이 만약에 2라 다른 놈은 또 2가 됐다. 2. 그럼 그래프가 또 이렇게 옆으로 옮겨가는 거야. 옮겨가고 표준 편차의 값에 따라서 이게 볼쭉해지든지 또 납작해지든지 하겠지. 그럼 그놈 넓이를 못 구하잖아. 넓이를. 적으로 못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놈들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막 길쭉해지다가 납작해진다 지 마음대로 가. 그러니까 넓이를 계산 못하는 거지. 그러면 딱 하나의 그래프를 다 통일시키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뭐 해먹하면 표준 정규분포를 만났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를 만났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이런 모양인 것밖에 몰라요. 근데 이 모양도 정확히 어디 생긴지 몰라요. 그래서 딱 하나의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표준화. 이렇게 시험에서 나옵니다. 어렵다. 지금 큰 개념 설명할게요. 오늘은 어려워. 엄청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쉬워집니다. 자, 정규분포를 만났습니다. 들어보여 못해요. 이래 생긴 것밖에 이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그래프인지 몰라요. 단지 좌우 대칭인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어떤 마치 공식이지. 그게 지금 이렇게 생깁니다. 표준화를 이렇게 표시한다. Z라고 합니다. Z를 표준화 시킨다고 합니다. Z 일반적으로. Z는 뭔데? 라고 하면 Z라는 요 공식에 지금 넣으면 다 표준. Z는 시그마 X 빼기 M이라는 공식. 내 지금 시작되는 거지. 자, 그럼 뭔데? 여기서 말하면 이 시그마란 말은 이 말이야. 이 X의 표준 편차. 리딩하기를. 이거는 뭔데? X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Z라는 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노말을 다릅니다. 그게 뭔데? 표준 인마도 여전히 정규표를 따른데, 형 잘 봐. 여기 들어가려면 뭐라고? 평균. 여기는 뭔데? 분산이 들어가는데. Z는 이 공식에 지금 들어갔잖아. 그럼 자, 천천히 해봐. 지금 너 공식 해봤어. X의 평균이 얼마지 지금? 요걸 따르겠잖아. X의 평균은 N이고, 표준치. X의 평균은 얼마? M이지. 맞지? 이게 뭐라고? 이게? M. 시그마 1대 M 상태잖아.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여기 들어가려면 뭐라고? 여기 들어가려면 expectation Z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자, 어렵지만 왜 그렇지? 원래 X가 이걸 따라갔어. 그럼 난 Z로 고치거든. 하면 이거 M이라는 말은 뭐라 하던 내가 누구의 평균? expectation X잖아. 그럼 지금 여기 들어가려면 뭐가 돼? expectation Z가 되겠지. Z는 이거래.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라 하면 expectation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거. 성질이. 평균은 뭐라고? 곱한 만큼 곱하고 시그마 1. 맞지? 시그마분의 1. 시그마분의 1. 그 다음에 expectation X 빼기 뭐가 되나? 시그마분의 이렇게 맞지? 뭐가 했어? 이게 필요할 필요 없었다 사실은 설명해 들어가. 그랬더니 맞잘 봐. 이걸 뭐라 해? 이걸 뭐라 해? 이거를 N이라고 했잖아. 그럼 시그마분의 N 빼기 시그마분의 N이네. 뭐가 됐어? 여기지. 이놈은 무조건 0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무조건 0. 평균은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요 공식 들어가야 돼. 요 표준화라는 이쁜 요 공식에 딱 찍어버리면 모든 정규분포들은 전부 다 평균이 0으로 딱 맞춰져. 이 말이야. 0으로 다 모여. 이 말이야. 평균은 0으로 딱 만들어져.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V Z잖아. 바로 계산하자. 이 말은 뭔데? 요 놈의 분산하고 똑같고 곱한 놈의 저것만큼 곱하고 딴 건 필요 없잖아. 얼마 곱겠지? 시그마 제곱분의 1만 곱하겠네. 어디에다가? VX에다가 곱하게 됐어. VX가 지금 얼마나? 줬어. 시그마 제곱이 VX지. 그럼 들어가게 얼마? 1이네. 이 말은 분산이 무조건 뭐라고? 1이 되는 1은 뭐의 제곱이야?
이래 적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이렇게 딱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뻐서는 거야. 뭐라고? 이 표준화는 자도 딱 거치면 모든 정규분포들은 또 다른 정규분포가 되는데 그림이 이 그림 그려볼까? 이렇게 부드러운 종 모양 그지는 똑같은데 이제 평균이 다 뭐로 맞춰졌는 무조건 1로 딱 맞춰졌는 거야. 미안합니다. 0으로 딱 맞춰졌는지 맞춰지고 요 축을 의뢰인 거야. 요거를 아까 전에 원래 X축이었잖아. 이걸 봐. Z축이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쌤 그림 대충 그랬지만 이 폭하고 이 모양 자체가 딱 표준 편차가 1도 딱 정해졌습니다. 딱 고정된 그림이 딱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넓이를 갖고 뭐가 되는 거지? 확률이 될 거 아니야.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건 넓이를 못 구하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컴 불어가지고 다 계산해놔. 제일 뒤에 보면 모든 수학식 제일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어. 그 표를 가지고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넓이를 다 못 구하니까 이 그림 하나에 대한 넓이는 다 구해놔. 이해됐습니까? 그럼 끝났지. 다시 정리합니다. 정규 분포를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너무 더럽게 생각하죠. 그렇지? 이건 뭐라고?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 주제. 어떤 하나의 대표 주제인데 어쨌든 평균과 분산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이렇게 표시하고. 근데 알고는 이런 그림인 것밖에 모르고 이런 그림 받고 이 그림 가지고 난 뭘 구하는 거야? 주목적이 뭐라고? 확률 계산이 주목적인데 확률 계산하려고 하니까 넓이 못 구하잖아. 그래서 무조건 만나는 순간 할 수 있는 거 없어. 표준화 작업 다 돼버리지. 그러면 그놈은 이렇게 또 정규표를 만나고 이쁘게 무조건 0, 1 이렇게. 그럼 이 그림 좌우 대칭 표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 주 목적은 확률입니다. 확률 구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다. 자, 밑에 잠깐 설명해보자.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밑에 거고. 결국은 요까지만 기억하면 되겠네. 주어진 표준화 작업, 요 공식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요거 딱 집어넣으면 무조건 이래 바뀌어지고, 이래 바뀌어지니까 이 그래프가 된다. 요까지 됐습니까? 자, 계속합니다. 표준화를 왜 하니? 표준화의 주목적이에요. 표준화를 하는 주목적을 알아야 돼요. 요거 목적인 거지. 첫 번째. 왜 했니? 그래, 확률을 구하기. 고정 맞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잖아. 확률을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준하면 이쁜 그림이 되고 수학자들이 다 찾아내는 표준 정규 분포표 가지고 찾으면 되지. 이거를 표준화하는 요놈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거를 Z를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중에도 표준적인 이렇게 이름 붙여놨는 거야. 확률을 구하기 위함인데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표준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좀 깁니다. 한번 적어줄게. 분포 상태가 다른. 두 확률 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또다시 표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 계산하기 위해서 표준화 당연히 하고 또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어떤 두 집단이 있는데 두 집단에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 얼마고 이 집단은 평균이 얼마고 이 집단은 또 평균이 얼마고 표준화한다면 두 놈 어떤 누가 더 잘했니 이래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다르잖아. 자료가 어떻게 그 두 놈을 비교하기 위함이 요것도 빨간색 요 식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보자.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수능 같은 시험 치면 보통은 T 분포 상태 그런 것들 다 그러니까 있잖아. 어떤 놈은 국사를 시험 치고 어떤 놈은 세계사 시험 치는데 국사의 평균은 90점. 나는 맞은 점수가 89점 맞았어. 세계사는 평균 50점인데 나는 51점 맞았어. 뭐 잘했는 거야 사실. 점수까지는 국사를 했지만 평균보다 더 큰 세계사가 내한테는 더 잘했는 점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이거 다르지. 평균과 다르잖아. 이 두 개를 하나의 점수로 탁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 작업을 표준화라. 무슨 말이겠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처럼 설명하다 말았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프 두 개가 있다 하자. 예를 들어서 두 그래프를 비교하는데 둘 다 정규 분포야. 파란색 정규 분포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 두 놈은 뭐가 똑같다고 하면 평균이 똑같아. 아직 표준화 작업 안 했습니다. 똑같이. 됐어? 표준화 작업 안 했는데 X라는 놈의 평균이 파란색하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빨간색 놈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m이래. 근데 표준 편차가 달라. 하면 높낮이가 달라. 높이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빨간색. 빨간색 내가 A라고. 그 다음에 파란색 내가 B라서. 이렇게 A와 B 집단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A와 B 집단 중에 말하면 잘 들어야 돼. A 집단과 B 집단의 평균이 얼마나? M이 똑같아. 평균은 똑같잖아. 근데 분포 상태가 다르지. 맞지? 그럼 뭐가 다르단 말이야? 산포도가 다르다는 뜻이야. 산포도의 대표주가 누군데? 분산이지. 분산이 다르다는 뜻이지. 그럼 분산 누가 더 크니? 이래 물어본다. 맞지? 분산은 뭐겠지? 흩어진 정도잖아. 평균에서 더 떨어진 정도를 말하고 있다. 누가 더 많이 떨어졌어? 애가 더 많이 떨어진 거 알겠나? 분산이 크단 말은 더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야. 분산이 작단 말은 평균주의에만 몰렸다는 뜻이고. 맞지? 그럼 분산이 작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그래프 모양 중에 뾰족해진다. 그게 하나의 일맥상통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애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잘 봐. 두 놈 중에 A반과 B반의 각각의 수학 성적들의 분포 상태를 아시자. 그럼 A반, B반 중에 누가 더 수학 성적이 고르노? A라고 말한다고. 틀리다. 네, 말하자면 잘 봐. 수학 성적이 고르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내가 예를 들어줬지. A반은 만약에 두 반이 있는데 한 반은 100점 빵점, 100점 빵점, 100점 빵점. 평균이 몇 점이야? 50점. 맞지? 두 번째 반은 49, 50, 50. 49, 50, 50. 여전히 평균은 50이야. 둘 다 평균은 똑같지만 첫 번째 반은 들쑥날쑥거리잖아. 인마가 분포 상태가 평균에서 많이 떨어졌지. 분산이 누가 더 큰 거야? 100점 빵점, 100점 빵점 분산이 큰 거야. 평균에서 많이 떨어졌잖아. 말 이해되겠나? 그럼 49, 50, 51, 49, 50, 51 이게 성적이 고르다고 얘기하잖아. 성적이 고르다. 고르다면 우리나라 알겠지? 100점 빵점, 100점 빵점 들쑥날쑥 이 고르는 게 아니지. 성적이 고릅니다. 아이고 힘들어. 성적이 고르다. 그렇지. 아니지. 성적이 고르다. 자, 보자. 무슨 말이야? 성적이 고릅니다. 라는 말은 산포도가 뭐야 된다? 산포도가 뭘 생각하는가? 내가 예를 들어줬잖아. 진짜 아름다우네. 49, 50, 50. 49, 50, 50. 평균주의에 막 몰려있잖아. 아, 산포도가 하게 된다고? 작다. 산포도는 뭔데? 떨어진 정도인데. 조금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야. 몰렸으니까. 작다. 이 말은 뭐야? 분산이 뭐? 분산이 작다는 말이지. 산포도가 분산을 대표해주잖아. 분산이 작단 말은 또 뭐가 작단 말이야? 표준 편차가 작단 말이지. 그럼 그래프상 보면 그래프는 뭐야? 뾰족해지는 거지. 뾰족. 뾰자리 생각 많이 뾰족. 됐죠? B가 더 뾰족하잖아. B가 성적이 고른 거야. 그래프는 지게 성적이 고르지만 애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두 반의 전체 넓이는 똑같아. 1이야. 당연히. 똑같았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냐? 제 말 따라하는 까지. 그 다음에 이 말은 또 뭐라고? 분포 상태가 다른 두 확률 변수를 비교할 텐데, 자, 여기 한 반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평균이, 네, 그림 못 그리겠습니다. 어떤 A반은 평균이 40점. 됐어? 40점인데 내가 받은 점수는 50점이다 치고, 만약에 B반은 평균이 60점이라 하자. 그럼 벌써 평균이 다르잖아. 평균이 다른데 두 반 다 정규 분포를 다른데. 그러니까 그 반 안에 있는 애들의 분포 상태를 보면 이런 분포를 가진 거야. 부드러운 좋은 모양이겠네.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좋은 모양 말은 평균 주위에 애들이 좀 보통 많잖아. 보통 많고. 정규 1등, 정규 꼴등 뭐 이래 되겠지. 그런 모양이 돼 있다. 보통 분포. 보통 분포가 다 정규 분포야. 일반적으로. 노말, 일반적인 분포라는 뜻이야. 노말. 무슨 뜻이죠? 노말. 무슨 뜻이야? 보통 분산다 그래야 되지. 이게 빨리 됐죠? 정규분포도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프는 무조건 이 모양이지. 아니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게 아니지. 더 뾰족할 수도 있고 평균과 분산이라 답이 다 다르잖아. 그렇지만 모양이 다 다르지만 무조건 좌우 대칭 생기는데 이런 모양이 좋은 모양밖에 없다. 좋은 모양이야. 종처럼 보이지? 좋은 모양. 그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평균이 달라. 평균이 다르네. 이 말 지금 이게 평균이 똑같았잖아. 평균이 달라고 했어. 다른데 두 놈 비교하고 싶고. 그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평균을 같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표준화시키면. 그럼 둘 다 평균이 무조건 0으로 바뀌어. 그럼 그래프는 이것도 무조건 1로 바뀌는 거야. 됐어? 그 대신에 이제 물어봤는 점수대가 달라지는 거야.
두 놈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일단 설명해 줄게. 오늘 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규 많았어. 할 수 있는 거 없어. 조금 표준화 작업을 합니다. 이거 왜 하지? 요 공식 반드시 해야 되겠지. 표준화 작업을 했더니만 이렇게 맞춰지고 이런 이쁜 그림이 됩니다. 됐어? 물어보고 이런 거 물어봐. 라고 했을 때 Z라는 요놈이 만약에 요게 1이고 요게 2라고 하자. 그래서 1에서 2까지 확률 부분 표 보면 1에서 2까지 넓이가 있겠지 뭐.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지, 확률. 표 보는 방법 정도 문제 풀면서 설명할 거야. 일단 이게 다야 정규분포에서. 너무나도 심플하지. 심플하잖아. 심플하지 않습니까?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 주자고, 알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부드러운 종모양인 거밖에 모르고 고칩니다. 표준화 작업했더니만 요래 바뀌고 표준 정규 분포표고 주 목적이 뭐라고? 요거 두 개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 하나씩 설명할게. 쉽게. 표준화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거지. 시그마분의 x-m이다. 외우면 너무 간단해. 자, 일단 6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는 방법 잘 봐요. 정규분포 노마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라고 해놨죠. 그렇죠? x다. 확률 변수 x는 노마를 따르네. 다 켜졌지. 평균이 얼마?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해줬는 문제였어요. 계속 물어봤는 다음 물어봤죠. p. x가 뭐랄까? x가 20. 작가나 x가 21보다 작아. 틀 확률하고 p x가 27보다 갖고 분산 들어가네. v에 3x 마이너스 1 놈이 36를 만족할 때 n 플러스 시그마인가 물어봤습니다. 됐지? 요거는 지금 표준화하는 문제 맞는데 표준 안 하면 그냥 문제 풀어보세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게 5가 입맛과 만났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왜 생기지? 그림. 그래서 부드러운 정 모양이 나는 거야. 지금 표준화를 안 했잖아요. 표준화를 안 했으면 오늘 평균이 얼마 되는 거지? 여기에 뭐가 또 여기 지금 m이 똑같이 됐지. 여기 m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뭐야 하면 x가 뭐지? 근데 x는 27보다 작거나 같아. 어딘지 몰라. 21이가 21 어딘지 몰라. 그럼 21 내만 생각해야 돼. 21 여기 있다 진짜. 뭔지 몰라. 그럼 작거나 같단 말은 근데 이마보다 왼쪽 넓이죠. 요놈 넓이지 넓이. 쌤 반틈 넓이가 얼마겠지? 0.5. 그럼 이마 넓이가 무슨 얼마인데? 0.5보다 크잖아. 0.5보다 큰 거 하고 이마는 27은 요쯤에 있을 거 아니야? 이마보다 오른쪽이니까 같아질 수가 있나?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21은 어딘지 몰라도 21은 여기 있어. 여기 21 있어요. X가. 그러면 25보다 작거나 같단 말은 어느 쪽의 넓이야?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 지금 풀방 잘 봤지? 그러면 이 말은 27보다 크거나 같다 했잖아. 같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쯤 되겠나? 이 말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이 오른쪽. 어디쯤 있겠나? 이쯤에서 여기 27이 있어요. 인마가 지금 똑같이 생겨야지만 두 개 넓이가 똑같아질 거야. 이래야 된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M은 뭐 할 수 있다? 이게 좌우 대칭이라면서 M은 어디노? 딱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한다면 나누기에 있는 게 M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마치 이차함수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M 봤구나. M이 얼마야? 두 개 더한다면 나누기 하니까 24가 되나? 맞지. 평균 구했으면 됐다. 자, 평균 구해놨다. 물어봤는데 이렇게 M은 딱 뭐였어? M이 얼마라고? 24. 자, 이거 물어봤네. 분산이네. 분산, 이건 뭐라 맞지? 9 곱하기 VX 배운 데 이게 얼마가? 30. 그럼 VX는 뭔데? 4요. 이게 맞아? 4. 이쁘게 적으면 왜 적은데? 이래 적어도 이해됐나? 뭐 물어봤나? 시그마랑 M이랑 두 개 더하라고 했잖아. 시그마는 얼마인데? 2죠, 2 더하기 24에서 답은 26이 되는 거죠.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27번.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간단 계속 다 설명하면 되죠.
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7번. 확률 변수 x가 노말 다른 노놈이 즉 노말. 노놈은 평균이 얼마나 되시요? 평균이 25. 표준 편차가 3.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때 답은 물어봤다. 답 p. 확률이 17. 보다 편하고 x. 그 다음에 26. 요 놈의 확률, 지금 뭐 말하는 확률 물어봤다. 확률. x가 요 사이에 쓸 확률 물어봤지. 그러니까 저 사이에 쓸 넓이를 말하는 뜻이야. 근데 표준 정규분표를 하면 좋겠는데 책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보기에 z는 이란 표시가 있나? 없지. 없고 표준 정규분표를 옆에 줘야 될 거 아니야. 표를 줘야지 표 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 거 아니야. 표를 안 줘.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 뒤에 문제 잠깐 봐봐. 뒤에 문제 보니까 보지 말고 잠깐 뒤에 문제 넘겨볼까? 146쪽 보니까 주어진 문제들은 보니까 Z라고 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가 다 주어져 있지. 밑에도 마찬가지고. 보입니까? 맞나? 10번도 보니까 단 Z 열박해 줬잖아. 그러니까 그 놈을 이용하란 말이야. 표준화를 하란 말이고. 지금은 Z가 있나? 거기 없잖아. 표준화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표도 없는데 왜 있잖아. 그냥 계산해봐 이 뜻이야. 성질을 이용하여 해보잖아. 이걸 계산하고 싶어. 근데 우리 알 수 있는 거 지금 없어. 우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그림 하나 갖고 있자. 그림. 딴식 그림인지 알고 있고, 전체 넓이는 1이고, 딱 좌우 대칭이고, 여기 지금 x지. 여기 지금 얼마냐? 20. 이걸 알겠지. 이 참 이거 가지고 표시할 수도 없다. 여기까지 됐어. 물어가는 게 있어 여기까지. 17에서 26까지야. 26은 여기서 얼마 떨어지는데? 6 떨어져. 이게 26. 6 떨어져. 17은 3 떨어지지. 좀 덜 떨어지겠네. 17 여기다 하지. 요 부분에 뭐 넓이, 뚫사는 넓이를 구하라. 내가 원하는 답이 그거. 주어진 보기 보니까 알고 있는 것들은 있지. 뭐라 주나? 주어진 보기가 이걸 줬어. P. N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N 플러스 시그마 켰나? 그 값이 얼마냐면 0.343. 됐어? 그 다음에 또 P. N보다는 크거나 같고, X라는 N 플러스 2 시그마입니다. N 플러스 2 시그마보다 0.477. 이거는 실어줘. 다 그렇다 지금. 그대로 다 줬잖아. 저거 보자. M이 얼마나? 20. 알고 있습니다. 지금 M이 얼마나? 20. 이건 얼마지? 24. 이건 얼마? 20에서 어디까지? 26까지. 계속 나게.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이제 요까지 넓이네. 첫 번째 20에서 26까지 넓이 되졌네. 얼마인지. 그게 얼마야? 0.477. 0.477이고 그놈 더하기 17에서 20까지는 안 켜줬지만 좌우 대칭이잖아. 20에서 어디까지야? 23까지 똑같은 거지. 다음 말은 요게 되는 거야. 제 말을 따라왔죠. 그러니까 좌우 대칭 문제에서 항상 넓이 구할 때 왼쪽 거는 사실 가지고 오지 않는 거야. 한쪽 거 가지고 오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표도 이게 표준 정규 분포표로 보시면 이게 뭐잖아? 0이 되지. 왼쪽은 뭐잖아? 옴수잖아. 표에는 옴수가 없어. 무조건 양수밖에 없어. 뭘 가지고 이용한다고? 좌우 대칭 가지고 그렇게 계산할 거야. 앞으로도. 요 답은 계산하겠죠. 두 개 더하면 된다. 왜 두 개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 0.818로. 거기서 답 2번 찾아내면 됩니다.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계속한다. 8번. 기호가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애들이 리딩을 못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8번. 정기분포 다른 확률 변수 x니까 x라는 거. 선생님 자꾸 이런 x 적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는 y라는 말도 나오면 다른단 말이야. 구분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적어. x는 노말을 따릅니다. 그놈이 평균이 2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따른다. 주어진 문제가 다음 같이 또 표시해놨네. 맞죠? 뭐냐? P. P.
확률이 2, P는 확률이 2 빼기 3 시그마. 그 다음에 X. 그놈보다 하나 갖고 2 더하기 3 시그마.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지금 A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 그 다음에 P랑 확률인데 2 더하기 2 시그마씩. 2 더하기 2 시그마. 보다는 하나 갖고 확률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3 시그마. 2 더하기 3 시그마는 나 3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또 P라. 마지막으로 맞는 거는 라고 할 때 P. 2 빼기 2 시그마 보다 하나 갖고 그 다음에 X라는 2 더하기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요놈의 확률을 스몰 ab로 표현해봐 이 뜻이야. 표준하는 문제는 아니겠네. 왜? 쟤도 없잖아. 해봤자 쓸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고 다시 왜 표준하는 문제가 아니야? 하면 확률 계산하는 건 맞는데 주어진 게 이걸 줬잖아. 요 x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표준할 거 아니면 또 표준하는 거 언제 하겠지? 자료가 다른 두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비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준하는 문제가 아닌데 아주 가지. 자 해보자. 그림 그려야지. 할 수 있는 거는 부드러운 정방인 밖에 몰라. 생겼는데 주어진 문제에서 평균이 얼마인지 알고 평균이 지금 2가 돼. 첫 번째 놈은 2에서 빼기 3 시그마 더하기 3 시그마야. 3 시그마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빼기 3 시그마. 그럼 이게 3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 5 이랬나? 다시 2에서 이게 3 시그마가 좌표가 아니고 미안해. 이게 뭔데? 2에서 요만큼이 3 시그마 진짜. 그래서 이건 좌표가 뭐냐? 2 더하기 3 시그마 되겠지. 요 길이가 3 시그마야. 뭔지 몰라도 이만큼이거든. 2 빼기 3 시그마. 그래서 딱 가운데 있습니다. 평균이 여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 파란색 전체 넓이 그림 중에 넓이가 지금 A래. 파란색 A. 그 다음에 이만한 2 더하기 2 시그마는 좀 이게 돼. 맞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2 더하기 3 시그마 어디까지? 요 부분이죠. 요 부분만 요 사이 말하는 거지. 맞지? 두 개씩 뭐라고? B. 전체로 뭐라고? A.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맞지? 노란색보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구하면 얼마인데 이런 거. 요거는 얼마인지만 있어. 전체 얼마에서 넓이가 내가 지금 말한 A에서 뭐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되잖아. 빼기 얼마? 2. 이거 되게 다르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음수잖아요. 하면 안 돼. 넓이가 양수야. 그 넓이 똑같아. 이게 답이. 자, 이제 표준하는 문제로 가도록 하자. 여러분 늦게 와서 시간이 지금 벌써 다 돼버렸어요. 그래도 할 겁니다. 146쪽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 올해까지는 해줄 수가 없어요. 기술이사고. 요거 시간 조금 오버하더라도 지금 배웠던 선생님 수학 개념 가지고 146쪽 그 뒤에가 사실 풀 수는 있는데 그 뒤에 건 좀 많이 어려워 솔직히 수능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거는 내일 수업 시간에 선생님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오늘 배웠던 가지고 한번 써보자. 9번부터 풀겠습니다. 위에 개념 다 설명해버렸어요. 9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가 한번 또 적어야지. x라는 놈이 정규 분포다. 요거만 평균이 지금 얼마나 하면 40. 표준 분포가 10에 적을 따라. 그때 물어봤는 건 확률을 물어봤어. P 확률을 물어봤네. 35보다는 하나 같고 X 55보다 작을 같은 확률을 물어봤어. 자, 합니다. 정규 분포를 만나는데 확률을 물어봤어. 확률 계산하면서 표준해야지.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표도 없잖아. 적분도 못하니까. 보니까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적어져 있으면 당연히 Z로 고쳐야 되겠네. 자, Z 공식 뭐였지? Z 공식은 Z는 공식인가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게 일단 공식이야. 자, 고칩니다. 전부 다 x라고 하면 z로 고칠 거야. 이래야 된다. 요 하는 방법 잘 봐. p 큽니까? 지금 x가 35라는 뜻이야. 그럼 x를 거들어간 거야. 35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지금 여기서 얼마나 35 빼기 평균 얼마인데? 40 표준 편차가 얼마야? 10 x는 뭐로 바뀌는 거야 지금 공식에서 z로 바뀌는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하면 되지? 55 x 50인가 빼기 평균 40 나누기 얼마야? 1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 다야 표준화 4로
그랬더니만 여기 P 확률이 여기 얼마? 마이너스 0.5가 맞지? 마이너스 0.5 보다는 크거 나갔고 Z가 이건 얼마야? 1.5가 맞나?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Z 고쳤잖아. 그림 그려야지.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생겼다 하죠. 구도는 좋은 모양 맞는데 잘 봐. 이게 뭐야? 1이요. 여기 계시 근데 여기 바꿨잖아. 내가 지금 원하는 넓이가 몇 있을까? 마이너스 0.5 요쯤이게 1.5 요쯤이게 됐습니까? 요 둘러싸는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쌤 표준 정기분포는 뭐라고 하면 옴수 못 닦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여기서 어디까지? 1.5까지 넓이 먼저 구하고 표가 표현한 이런 해는 뭐해나 표가 P 열에서의 0보다 크나 같고 Z 해놓고 한 다음에 스몰 Z 열을 갖고 맞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1.5로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1.5인 거지. Z가 1.5 있는 거 얼마예요? 책이 보니까 0.433. 오케이. 요 놈의 넓이가 얼마라고? 0.4332가 되지. 맞지? 그놈 더하기 0 마이너스 0.5까지는 없지만 이거랑 같은 게 뭐지? 0.5. 0에서도 0.5까지 얼마씩 계셨잖아. 그게 0.191로가 0.1915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계산할 때 답이 3분에 있는 0.6247이 나온다. 그래서 한 전진하면 되겠죠. 이게 답이었어. 이게 확률인 거지. 답 3번. 어떻게 알겠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쭉 해내면 돼. 왜 이렇게 하는지 다 설명해 볼게요. 10번. 됐죠? 집 와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시고, 10번. 자, 확률에서 X가 또 정기분 나가는 X라는 정기분포 노말 78가 그 다음에 평균이 7에 78고 표준 분자가 7인 그런 정기분포를 나눌 때 물어보는 게 이름을 갖다 P X가 A라는 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그 확률이 0.977이 0.9772라고 표적으로 있어요. 그때 물어보는 거는 상수 A가 물어봤습니다. A가 물어봤는데 지금 말 그대로 식이 마지막으로 드렸어요. P 그렇게 한 다음에 0보다 크나 같고 Z가 어디보다? 2보다 작거나 같을 그 확률이 0.477이라고 했어요. 0.477이라고 해줬구나. 그럼 Z를 오차야 되겠죠. 표준화하고 확률 문제니까. 그래서 위에 보세요. P. X는 뭐로 바뀐다고? Z로 바뀌지. 그럼 나머지 다 똑같이 바뀌고. 뭐죠? 지금 X가 A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분자. 됐나? 그랬더니 얼마인가? 0.977이야. 맞아. 자, 그러면 표준하면 그림을 못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겨가지고 평균이 뭐로 딱 맞춰진다 했지? 자, 그래서 생각해봐봐요. 이게 뭔지 몰라 지금. 파란색. Z. 여기 지금 이제 Z축으로 바뀌었잖아. 이게 지금 Z축이야. 맞지? Z가 이만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만큼 되는데 그럼 Z가 여기서 났어요. 저는. 그럼 이만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5가 되잖아. 이게 반틈이 얼마 됐지? 0.5가 됐죠. 그럼 이만은 어디쯤 해요? 몇쯤 어디 냈어요? 그게 뭔데? 여기 있는 놈이 얼마야? 7분의 A 빼기 78이잖아. 똑같다잖아. 그래,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요거 전체 0.977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근데 잘 봐. 요거 왼쪽이 얼마야? 0.5잖아, 항상. 그럼 요거는 얼마 돼? 여기까지가? 그렇지. 다 여기 0.4. 그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2까지가 0.5. 아하, 요게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탁 되는 거죠. 됐습니다. N은 얼마지? 92죠. 14 다음이잖아. 74가 90. 이렇게 해서 A가 보이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니까, 하나는 확률변수 X고, 하나는 뭐야? Y. 두 개 다르지, 공표인데. 비교하기 위해서 또 표준화를 하겠다는 뜻이야. 엄청 볼까요?
자, 지금 확률 계산하는 문제였고, 이제는 두 자료를 비교하고 있는 문제인데, 11번 문제. x는 적어야 된다. 확률에서 x는 다음과 같네. 노말, 평균이 얼마냐 하면 1이고, 표준 편차가 2의 제곱으로 다릅니다. 또 y라는 또한 마찬가지로 정육으로 다릅니다. 노말. 그놈의 평균은 2고, 이거는 표준 편차가 이렇게 다릅니다. 물어봤는 거, 딱 적어보자. A라는 뭐야? 하면 P. 1보다 크나 같고, X가 될 확률이지. 이게 지금 A. 그 다음 B라는 놈은 P. 마이너스보다 크나 같고, Y가. A보다 작거나 틀 확률을 말합니다. C라는 건 또 여전히 확률입니다. P 1보다 크나 같고 Y가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고 확률. 스몰라이비스를 계산하는 뜻인데 이게 만약에 표준화 작업을 안 하면 이놈은 평균이 얼마인데 X는 1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될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1이 요랬어. 이만은 어디가? 요랬을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의 표준 편차가 지금 얼마나? 2잖아. 누가 더 크니? 이게 더 크지. 그럼 어떻게 생각해? 크면 클수록? 넓어요. 평평해진다. 헷갈린다. 표준 편차가 큽니다. 분산이 큽니다. 상포도가 큽니다. 떨어지는 정도가 큽니다. 평균에서도 많이 떨어졌어. 평평해지는 거지. 맞지? 인마가 지금 이 그래프를 치자. 그럼 이 그래프는 왜 더 뾰족할 거 아니야? 뾰족한데 인마 평균이 어디 있노? 여기 있다.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겼지.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모여 어디로 표준화 작업을 모이는 자, 그래서 표준화 작업합니다. 바랍니다. 이거는 뭐가 되지? P X 자, 공식 뭐지? X 1 빼기 평균. 그다음 평균 얼마나? 1이지. 나누기 표준 편차 얼마? 2보다 하나 같이 뭐로 다 바뀌고 있는 거지? Z. 얼마는 5 빼기 5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바뀌지. 됐습니까? 이때는 공식적 이게 얼마냐? 0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P로 보시고. 이번엔 Y 확률에서 Y니까 마이너스 1 빼기 평균이 얼마인데? 2가 돼. 맞지?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얼마지? 1이지. 이렇게 붙여야 되겠지. 그 대신 이건 전부 Z로 다 바뀌지. 아마 1이니까 1 빼기 2가 될 것이고 다시 나누기 2로 될 거야. 계산이 얼마지? 마이너스 3이가. 쉽게 계산한다. 마이너스 3. 그래? 이만 얼마? 마이너스 3. 요거 알아보시죠. P 보시죠. 이만은 이것도 Y. 1 빼기 2가 되나? 얼마야? 마이너스. 계산할 수 있지. 3 빼기 2. 자, 여기서 이제 뭐 할 건데 표준할 수 있는 그림 그려야 돼. 이게 지금 얼마인데? 0이지. A라는 놈이 찾아고 있는 것은 요 놈의 넓이지. 확률을. 여기서부터 2까지, 여기서부터 2가 요청이 됐어. 여기까지가 노란색이 누구야? A.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왼쪽 비교하기 좀 힘듭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뭐였어? 어디까지가? 1에서 3까지. 오케이. 1에서 3까지. 1은 어떻게? 3은 좀. 1에서부터 3까지. 그러면 일단 노란색하고 파란색은 딱 비교가 되면 누가 더 커? 노란색이 더 크지. 그러니까 A랑 B 중에는 누가 더 큰지를 알고 있네. A가 더 큰지 알았어. 그죠? 그 다음에 C라는 건 빨간색 마이너스 1까지인데 마이너스 1까지인데 마이너스 1도 좀 있겠네. 여기 지금 1이고 마이너스 그러면 C하고 자 여기서 C하고 내가 A하고 비교할 거야. C는 빨간색, A는 노란색이죠. 빨간색과 노란색은 공통된 게 있지. 요거 공통. 요거 빼면 빨간색은 요만큼 나오고 누가 더 큰 거 알겠어. 그래서 C가 더 크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림 분석하고 보죠. 그러니까 자료 상태가 다른 두 놈을 하나의 그림 탁 표준화시켰더니만 비교가 가능해져 버린 거지. 이해됐습니까? 잘 알았죠? 답 몇 번이지? 그래서 답은 3번에 있네. 3번이 나오겠습니다.